이제 내일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말 그대로 선거전 막판인데요. 유력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거리들이 속속 불거지면서 과연 막바지 판세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이 됩니다. 가장 최근 뉴스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가 진보 성향의 방송인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과정과 관련해서요. 대법원 쪽에서 나한테 직접은 아니지만 소통이 왔다.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 소통이라는 표현을 써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 시절 대법에서의 이 선거법 무효 판결 때도요. 재판 거래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이 후보의 재판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사법부와 내통했다는 걸 시인했다. 이러면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요, 오늘 오전 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이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제일 황당했다면서 전혀 예측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특종일 수도 있다면서 이 자신에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 있지 않느냐, 이 사람 사는 세상인데 없을 수가 없다며 애초에 대법원 결론이 빨리 깔끔하게 기각을 해주자는 것이었던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요. 일찍 선고를 한다고 하길래 자신은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결론이 갑자기 이 무죄 확정인 상고 기각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바뀌었다면서 원심을 유지하는 상고 기각은 금방 내릴 수가 있지만 이 원심을 파기를 하려면 결론을 바꾸는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다 살펴봐야 하는데 대법관들이 그런 기록도 안 보고 판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파기를 하려면 기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6만 쪽이에요. 이틀 동안 안 보고 판결을 한 거예요. 이틀 만에 파기 완성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황당무계했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 중에서요, 제가 그냥 문제가 혹시 될지 소지가 차단하기 위해서 이 후보의 직접적인 그 멘트,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말하는 쿼트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얘기를 내가 공개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쪽에 제가 직접 안 오지만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 쪽에서 나한테는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소통이 오잖나. 그러니까 당이라든지 하여튼 누구한테든지 대법원 쪽에서 소통이 왔다라는 얘기고요.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들은 바로는이라고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어쨌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달을 해줬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했는데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러니까 당초의 대법원의 판결 기류는 이재명 후보를 무죄를 확정해 주는 걸로 빨리 확정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다는,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판결의 흐름, 그다음에 심리의 그 흐름을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누군가가 알려줘서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내가 말하긴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 결국은 그 판결 내용, 그다음에 심리의 진행 상황, 이런 내용들을 이재명 후보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기록 열람이, 대법관들의 기록 열람이 부실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이 기록 열람 부실 주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진작에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앞서 이재명 후보도 자기가 특종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런 재판 심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거, 이런 부분은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게 쉽게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특종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말씀드린 대로 기록 열람 부실 주장, 민주당이 진작에 제기를 했던 내용인데, 하지만 대법원은요, 사건이 배당된 이후부터 대법관 그리고 재판연구관들이 관련 기록을 검토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심리는 충분히 진행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 이렇게 다시금 대법원을 향해 날을 세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직접은 아니어도 대법원 쪽에서 소통이 일부 있고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그 소통은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본인이 밝힌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이 말을 걸어서 이재명 후보가 사법부와 내통했다는 범죄를 자박했다 이러면서 치고 나왔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이 당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이 범죄를 내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이재명 후보가 권력자가 사법부와 뒷거래한다는 범죄 자백을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권력자는 재판 결과를 미리 알아보고 조율해도 된다는 무서운 발상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주 위원장은 누가 언제 대법원에 판결 결과를 알려줬는지, 탄핵 재판 결과도 헌법재판소에서 미리 알려주고 조율했는지, 거대 민주당은 재판마다 사법부 관계자와 내통하는지, 대법관 증언 역시 사법부 내통 협조자들을 대법관을 시켜주기 위해서인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 앞에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장동혁 선대위 종합상황실장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재명 후보가 사법부와 내통한 걸 떳떳하게 자랑했다면서 이게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냐 이렇게 꼬집었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재판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내통한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랑 내통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고요. 다른 재판에도 이렇게 내통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함께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법부와 긴밀하게 내통했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된다면 법원을 어떻게 대할지 미리 보기를 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요.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등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었다. 이 결정 과정에서 권순일 당시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논란까지 다시 소환을 했는데요.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직접 나섰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조금 전 자신의 SNS에 이재명 후보 발언이 충격적이라면서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냐,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거냐라고 꼬집었고요. 대법원은 당장 이재명 후보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면서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재명 후보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앞서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 당시 2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서 지사직을 내려놔야 할 상황에 처했지만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을 뒤집으면서 기사회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관 의견이 동수로 갈려서 무죄 확정의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인물이 권순일 당시 대법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권 전 대법관이 이 판결을 전후해서 성남시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수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났고요.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옮겨 수억 원대 보수를 받는 등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점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에서 조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과 관련해서요. 이 후보는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바가 없다. 이 후보가 대법원과 소통하였다고 작성된 기사는 정정해달라.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 공보단의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하면
대법원 쪽에 제가 직접 안 오지만 소통이 오잖나,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직접 안 오지만 이게 좀 문장이 되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이 말이 결국 이재명 후보 본인이 직접 대법원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 굳이 민주당 선대위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저희도 그런 뜻으로 들리긴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직접 안 오지만 소통이 오잖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은 안 했지만 어딘가에서 대법원 쪽에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아니면은 민주당 쪽으로 소통이 왔다라고 얘기를 한 걸 이거를 본인이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특종이라고 공개를 한 거고요. 뒤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 가운데서 생략된 부분이 있겠죠.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소통이라는 게 없을 수 없다. 이 얘기에서 소통이라는 걸 빼졌겠죠. 앞에 문장에서 소통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재명 후보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선대위 공보다는 이 후보가 대법원과 소통했다고 작성된 기사는 정정해야 되고 만약에 정정이 안 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이 후보 발언 파문에 대해서 뭔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